송희 씨가 참 사연도 많았네요. 최병훈 편집장님, 이제까지 그 사연 많았던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출석입니다. 그렇죠. 우선 국회와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가는 관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오롯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 그러면 그 비상대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권한대행은 항상 정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대행이 국회에 안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는 총리로서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회랑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결단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현병국 교수님 보니까요. 오늘 뭐 대통령급 의전이 있을 거냐 참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황교안 총리 그대로 과거 그대로 그냥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전 없었어요. 원래 황교안 국무총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 그동안 쭉 참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그에 맞는 방식을 논의해달라 그러면서 사실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기보다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12분 보통 전후로 합니다. 전후로 하는데 굉장히 쟁점이 많습니다. 쟁점이 네. 많은데. 오늘 경제 분야죠. 예, 예. 경제 분야인데 사실 삼성을 비롯해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접목되어 있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대목이 되겠죠. 네, 지금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출석을 앞두고 야당과의 기싸움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탄핵된 게 안 슬픈가? 신이 나서 자기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히려 좀 어색해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총리로서 대행을 하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급은 아니다. 이런 겸허한 자세를 나오시면 오히려 예언을 막 해드리고 싶을 텐데 갑자기 의전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상하네 이렇게. 황 총리가 잘하면 우리 보수의 우리 여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용꿈을 꾸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한이 없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걸 감출 줄 알아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황 권한대행이 좀 대통령인 줄 알고 오버를 하는 것 같다는 게 우상호 원내대표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의전 관련돼서 조금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황 총리 관련해서 서울역에 차 타고 들어갔던 거. 과거 일이죠. 이런 네. 특별하게 좀 의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뭐 야권에서 그렇게 굳이 너무 민감하게 이 황교안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조용하게 고건대행 때는 했는데 너무 지금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너무 야권에서 바라보는 것도 너무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행을 더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효과가 거다. 있다. 저는 그냥 쿨하게 야권에서는 봐주면 된다. 네.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래서 너무 우상호 원내대표가 너무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황교안 총리의 위상에 대해서는 야당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는 총리예요. 다만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정지돼야 그걸 행사하는 거죠.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대통령 자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권한 대행이라도. 네. 그렇다면 의전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엔 총리가 맞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그렇지만 황교안 총리는 헌법에 의해서 권한 대행할 권한이 진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의전의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총리가 물론 권한 대행이라면 어떤 대통령이 진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그러니까 뭘 발표하고
그다음 발표하고 할 수는 있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총리다. 총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니까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을 생각하죠. 아, 대통령이 그래서 있잖아요. 보면은 야당이 만들어준 네. 대통령 아닙니까? 탄핵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럼 대통령은 뭐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권한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법률적으로 다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 살짝 야당 측에 도발을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도발적 네. 그 언행을 일부러 하고 있는다. 왜냐하면 용꿈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요. 그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저런 식으로 자극하거나 조롱하잖아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갑니다. 진영 논리로 가게 되면 황교안 총리의 용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사태를 빚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야당이 저런 식의 약간 조롱 섞인 듯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하면 그것이 오히려 용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죠. 네. 탄핵 소추 당해서 역시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황교안 총리가 있죠. 총리직 사퇴하면 권한 대행 됩니까?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어떤 역할이야 이렇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야당 대변인은 그 용꿈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보수 1세의 인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용꿈이라도 꾸는 것입니까? 한시적인 권한대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현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진짜로 황교안 대행을 지금 보수 진영의 한 명의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실화되고 네. 있습니다. 친박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 진영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요? 예, 예. 네. 원래 친박 진영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분이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나면서 방기문 총장이 거리를 더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에 6.25 전쟁 이후에 최고의 국가적 혼란이 와 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국가 리더십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게 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 거리를 두겠다. 이런 부분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친박으로서는 방기문 총장한테 어떤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든지 매달리긴 하겠지만 네. 어려워집니다. 반기문 빈자리에 그렇죠. 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은행에서 나름대로 그 총리를 넘어서는 무게감이 있지 않냐 해석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외신에서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몇 곳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야 할 대선 후보가 전혀 없는 친박 진영에서 현실화 일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면 소정석 국장님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뉴욕타임스에서도 바로 대선 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보시는지. 뭐 지금으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이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당된다면 친박계로서는 사실상 대권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이제 불임정당의 상태로 대선을 맞이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는 곧바로 당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없어져 버린 네. 공중분해되어 버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친박계로서는 누군가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내세울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이른바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색깔 그런 것들이 이른바 강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거기서 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른바 뭐 통진당을 해산한 결정 과정이라든지 황교안 총리의 성장 그 검찰에 대한 이력 같은 것들이 강한 어떤 공안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박계로서는 나름대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카드다라는 네.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친박계의 생각이고 국민들이 글쎄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을 현재 아직까지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뉴욕 지금 생각이 다 엇갈리세요. 네. 뉴욕 타임스 있죠. 제가 네. 트럼프 당선조차 못 맞힌 신문입니다. 믿을 거 없고요. 제가 외국 언론을 많이 보는데 네. 그게 특히 한국에 관한 기사가 문제가 있는 게 네. 이 그 외신 기자, 한국 주재 기자가 있죠.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주 피상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걸 봤습니다. 외신들이 오히려. 네. 그래서 외신이 지금 말하는 건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그 보수 쪽이고 하니까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그 기자한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저희 외신들은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총리라는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예요. 네. 그래서 총리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리는 원래 저 평상시에는 별로 이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는 처음에 임명할 때 하고 나중에 그만둘 때 외에는 기사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총리로 일단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잖아요.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상습적으로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 총리가 대통령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최기화 총리가 뭐 권한대행하고 나서 그거는 이제 체육관 대통령 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건 승진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 외에 실제 선출돼서 총리 한 적이 없고 네. 그런데 대통령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실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았어요. 고건 전 이회창, 총리도. 네. 고건, 그다음에 뭐 왜 저 안 됐지만 뭐 이홍구 전 총리도 네. 그때 이제 97년에 사실은 뭐 구룡 중에 한 분이었고 그죠. 이수성 전 총리도 그랬고 네. 정운찬 전 총리도 다 뭔가 이렇게 노려보기는 하고 누군가가 거론을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실제는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보면. 때는. 근데 네. 그게 왜 그럴까? 네. 바로 이 총리라는 분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노회찬 대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최병욱 이게 편집장이 말씀하신 약간은 그 자체 발광 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바로 황교안 총리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그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경민 교수님 한번 짚어볼게요. 자 노회찬 원내대표 얘기 들어볼게요. 자 내가 황교안을 좀 압니다. 학교 동창이니까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황교안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는 동의할 수도 네. 있겠죠. 물론 또 노회찬 원내대표 이분의 생각이시니까 네. 경기고 동기동창으로서 잘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 대통령 분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들 만나가지고 대통령 예상했다고 한 분 별로 없어요. 네. 그걸 예상 못했다 그래요. 네. 그 후에 본인이 정치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가 대통령이 못된 부분이 이분들이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수긍을 하고 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원래 출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 선출을 받는 길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선출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이라든지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 건데 대개 그 총리분들이 이 낙점을 받고 또 아니면 그렇죠. 등용되고 네. 임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요 검증 과정을 비롯해서 본인의 정치적 돌파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개 그만두는 거죠.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를 한 20명 정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물어본 하셨군요. 적이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친구들 정치할 사람 아니야. 음. 그게 90% 이상이 문재인 네. 전 대표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대권 후보까지 나왔고 지금 또 재수하시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죠. 안철수 전 대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거기는 90%가 아니라 99% 정치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또 하고 근데 지금 열심히 계시거든요. 하겠다고 네.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일이라는 건 꼭 모릅니다. 예측대로 가는 것은 네. 아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다 별개 문제.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하고는 별개죠. 그거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이 얘기도 했어요. 이제 뭐 황교안 총리 야권에서 좀 권한 대행에 대해서 걱정이 나오니까 황교안은 좋게 말하면 범생이다. 정해진 대로만 가기 때문에 용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뭐 유시민 씨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범생이고 정해진 길로 가고 용기가 별로 없는 뭐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쭉 걸어온 행보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싶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황교안 총리가 대권 후보로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래서 친박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황교안 어떤 뭐 대권 후보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논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유시민 씨 이야기 중에 딴 건 뭐 좋은데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황교안 총리가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내가 보니까
고시를 칠 정도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도박 비슷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의 경험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험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과감히 도전하는 거 보면 용기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제가 친박이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한, 또 그리고 일부 알고 있는 한은 친박은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이 미는 대선 후보가 당선 안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네. 되면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전국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여권,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신들이 없이 국정 운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번은 어떨지 모른다 네. 하더라도 확실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는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해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청문회 앞두고 딱 걸렸습니다. 이분의 모습 주제로 만나보시겠습니다.